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성과학연구협회에서 의학적 올바름 메디컬 코렉트니스라는 주제로 제2차 성과학 콜로키움을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HIV에 관련된 두 분 발제자의 귀한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전은성 교수님 강의에서는 HIV 감염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는 데 비해서 대한민국은 급격히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이런, 그러면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질병관리본부나 질병관리청이 제대로 역할을 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강의 듣기로는 전은성 교수님 강의 중에서 이제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서 에이즈를 다루고 HIV나 이걸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재정 지출이 정당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제 제가 이제 종합병원에 근무하면서 보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국립대학에 다닐 때는 거기서는 관비로서 환자를 도와주는 이런 제도도 있었고, 어떤 경우는 이 학문적 연구 케이스가 되겠으면 학용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추천해서 환자를 봐주는 것도 있는데, 아직도 지금 많은 환자들이 치매 또는 여러 가지 만성 질환 이런 것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냥 병원에 입원비가 없어서 못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HIV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좀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수연 선생님 강의 내용에서는 갑자기 1999년 이후 HIV가 내국인, 외국인 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런 것이 한국 사회의 어떤 문화나 또는 이제 HIV나 에이즈를 다루는 정책과 연관이 돼 가지고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저는 이제 비뇨기과 의사로서 에이즈가 처음 나오게 된 1980년대 초반부터 이제 비뇨기과에 입문해서 쭉 성매개 감염 질환을 보면서 여러 가지 성병의 추세에 대해서 그 임상 현장에서 그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에이즈를 다루는 것은 1980년대 이후에 한국이 이제 민주화 운동으로 가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운동적인 성격 속에서 이게 휴먼 라이트, 시민들의 의식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 에이즈나 HIV 환자들이 보면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철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처음 성관계를 한번 소위 꼬여가지고 가졌는데 10대 때 에이즈 걸렸다. 그러면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일리 하트라고 치료하는 이제 안티 레트로바이럴 트리트먼트를 평생 해야 되는데, 그 약이 굉장히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장기에 다 부작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이 병이 에이즈를 그대로 놔두면 이게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프리 캔서로서의 어떤 그런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 판단이 한국 사회에서 해오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나 질병관리청에서의 그 방향이 잘못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주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어떤 지적할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이제 이 사람들이 에이즈에 대한 오늘 이런 강의 내용이나 이런 것을 널리 알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잘 알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냥 보호하고 이걸 비밀리에 이제 이걸 소위 환자들이 혹시라도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차원에서 지나치게 이제 그 사실 같은 걸 가려놓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질병의 감염성 질환, 이것이 요즘 그 코비드 19 같은 이런 걸 다루는 것과 차이가 많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동선까지 핸드폰으로 추적해서 언제 누구와 만났고 어디 갔고 이런 거 나타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선을 완전히 숨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 현재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 이런 것을 그 휴먼 라이트 개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퍼블릭 헬스 개념으로 접근해 가지고 이 정책 자체에 어떤 대전환이 있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그리고 우리 임수연 선생님 발표한 데서 보면 레트로바이러스 ART 치료를 하고 있는데도 치료율이 외국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좀 낮은 걸로 나옵니다. 그렇게 낮게 나오는 것은 그 아무래도 진단이 늦게 되고, 그래서 치료 시작을 늦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 딴 외국의 논문이 다 좋게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낮게 나오는 것은 진단이 낮다. 그건 결국 정책적으로 이제 검사를 많이 하고 일찍 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는 그런 보편화된 어떤 정책적 어떤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콘돔을 사용하는 걸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많이 하는데, 저 콘돔 전략 저런 것은 아프리카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전략인데, 아프리카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1번으로 중요한 건 금욕이고, 두 번째로는 상대방에게 진실하게 대해서 일부 일처제의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세 번째는 콘돔을 사용하고, 그리고 나서는 HIV 검사를 자주 해라 뭐 이런 것인데, 그 중에서 이제 어지중간한 금욕을 해라라든지 뭐 신실해라라든지 이런 메시지는 생략하고 콘돔만 많이 이야기하니까 이게 이제 질병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백신을 만들어서 이걸 치료하려고 했는데, 지금 한 40년이 지날 때까지 백신을 아직 만들지 못했고, 만들어 가지고도 일부에만 약간 효력이 낮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병이 제대로 컨트롤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병 관리는 그럼 질병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어떤 질병관리청이나 이쪽에서 통제 계획이 필요한데, 그러면 하이리스크 그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컨트롤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이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주사를 맞는 사람들이라든지 어떤 블랙 흑인이라든지 라티노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맞춰 가지고 치료를 제대로 이래 타겟에 맞게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이 질병의 개념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질병이 유행하면 이걸 팬데믹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국소 지역에서 병이 와장창 일어나면 이걸 에피데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세계적으로 볼 때는 사하라 아프리카 이쪽이 이제 조금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전략을 거기에 맞춰줘야 되고, 미국 같으면은 무슨 제가 여기 적어놓았습니다만 동성애자 남성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여성,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나 주사 맞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치료를 해줘야 되고, 한국 같은 경우는 동성애자 중심으로 생기는 이런 것은 제가 책에서 읽어보니까 무슨 콘센트레이티드 에피데믹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한 질환에 대해 가지고 집중해서 특정 그룹에만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맞는 어떤 콘센트레이티드 에피데믹에 맞춰서 동성애자라든지 또는 어떤 주사를 쓴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략 정책적으로 배려가 되지 않았다.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이런 에이즈 같은 걸 막기 위해서 파티 같은 걸 하는데, 이 파티를 하면서 마약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사용하면서 파티 앤 플레이 이래 가지고 이제 마약도 즐기고 파티도 하고, 어떤 데는 그런 자리 행사에서 이제 에이즈를 위한 기금을 펀드레이징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거 10대나 20대 초반에 이런 것이 많이 생기는 것은 어떤 그런 외국 계통의 어떤 문물이 들어와서 어떤 그런 마약을 즐기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와도 연관이 있고, 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통제나 타겟팅이 좀 정확하게 돼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토론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